자, 오늘은 1차 함수의 개념 정리를 싹 한번 할 거예요, 시험 전에. 너네가 항상 하도 문제를 풀면서 헷갈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인 기본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조금씩 짚어줄게요.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함수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선의 방정식 볼 건데 이때는 함수랑 연립 방정식이랑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인트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함수인 것을 골라라. 함수인 것의 개수는 뭐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오게 되죠. 그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건 x 한 개, y가 한 개가 대응되고 있는 걸 보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 한 개, y 한 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자연수 x가 있어. 자연수 x가 있는데 이 자연수 x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 y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x가 1이라고 할 때 이만큼 작으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이때 자연수 y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얘는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2는 2보다 이만큼 작은 자연수는 있습니까? 없죠. 얘도 0이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라서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은 이만큼 작은 자연수는 1. 여기서부터 있네 해서 쭉 가면 그 뒤에는 전부 다 숫자들이 존재할 거야. 그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 어쨌든 근데 여기서 x 한 개, y 한 개가 대응되지 않는 친구가 있어. 또 x 한 개, y 한 개가 대응되지 않는 친구가 있어. 얘네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함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할 수 없는 예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의 키가 x 센티미터래. 근데 그 x 센티미터, 키가 x 센티미터인 사람의 몸무게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180cm라는 키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좀 마른 편이야. 그러면 얘는 75kg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몸무게 Ykg은 75kg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180kg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해서 좀 근육질이야. 그럼 얘가 80에서 90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조금 비만이야. 그래서 100kg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몸무게는 키에 따라서 몸무게는 하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봤을 때는 몸무게가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 우리 반에서 키가 180인 친구의 몸무게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명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함수는 x 하나당 y가 하나로 결정되고 있는 걸 보고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fx 한번 볼게요. fx라고 하는 거는 우리 쌤이 제일 처음에 너네한테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그러면서 x값을 슉 집어넣었더니 어떤 y값이 나왔네. 얘를 보고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식의 이름을 fx라고 둘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자, 여기서 예를 들어 fx가 함수를 의미하는데 2x-3이라고 하는 걸 거쳐서 y값을 찾아줘야 된다고 할 때 f1은 2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죠. 그지? 그 다음에 f3은 2 곱하기 3 빼기 3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계성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얘를 보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자, 그럼 이제 우리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으니까 1차 함수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식 중에서도 1차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식을 보고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그래서 항상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어쩌고 형태의 함수식을 만들어 주는데 얘는 특히나 y는 ax 플러스 b로 뒤에 있는 식이 1차식이 될 때 얘를 보고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x의 개수인 이 a랑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상수 요 b 요거 두 개를 잘 살펴보아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린 이미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a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였어? 기울기였고 그 다음에 b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였어? y 절편이었어. 그죠? 그래서 a랑 b 값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어떤 거야? 기울기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우리 항상 글씨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판단 짓는 게 기울기였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만큼 이동했어. 얘가 만약에 2칸 이동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점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위로 이렇게 옮겨가야 점이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x가 먼저 이렇게 가로로 먼저 움직인 것 생각해주고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항상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을 생각해줬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찾아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조금 더 응용 많이 되고 있는 게 자, 어떤 점 2,1이 있고 어떤 점 k, k 플러스 1이 있대. 근데 요거의 기울기가 얘네의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3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k값을 구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럴 때는 이 k에서부터 2까지 이동한 거리를 체크해줄 때 어떻게 체크해주면 돼? k값에서 2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얼만큼 x가 변화했는지 찾을 수 있잖아. 그리고 k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면 이것도 y값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체크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단순하게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요만큼 변화한 거에서 빼기 요만큼 변화한 거는 얘네의 차.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만큼 변화한 걸 찾아줄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요만큼의 차. 얘네의 변화량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기울기가 3이 된답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정리해주면 얘가 k 하고 밑에는 k-2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3에 k-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k-6은 k, 6은 2k, k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은 3,4라고 하는 점이 나오게 된다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문제에서 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찾아보겠습니다.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축과의 교점이었어요? x축과의 교점이었죠.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자, y절편은요?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이었습니다. 자, x절편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y값이 항상 뭐야? 0이야. 그래서 0하고 여기 앞에는 어떤 수가 와야 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가 x절편이야. 그죠? 이거는 여기서 y값이 항상 0이야. y값이 0,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y값이 항상 0이고 얘가 뭐, 0 이런 식으로 점을 설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죠. 자, 여기가 y절편인데 그때는 이렇게 봤을 때 x가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값이 항상 0이고 뭐, 0,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값은 x축과의 교점이라서 y값이 0이고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이라서 x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y절편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거야. 자,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y절편을 찾아주려면 x값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y는 0 더하기 b 되면서 y값이 b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0, b가 바로 y절편이 되면서 b 끝에 있는 이 상수가 의미하고 있는 게 y절편이겠구나 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x절편을 찾아줄 때는 뭐 어디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y값에다가 0을 대입할 거라고.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1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는 ax 나오게 되고 x값 찾아주려면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이 된다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볼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A가 의미하고 있는 건 아까 봤듯이 기울기였어. 기울기. 그리고 B가 의미하고 있는 건 Y절편이야. 그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기울기가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양수일 때는 먼저 뭘 생각해 줘야 하냐면 점이 여기에서부터 양수값으로 이동해 주려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대충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X축과 Y축까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게 X축이고요. 세로로 그려져 있는 게 Y축, 그리고 가운데가 원점입니다. 자,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B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였죠?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음수인 것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음수인 거는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양수인 경우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여기 점 찍어주고 쭉 올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까지 지나가고 4, 3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x, 얘가 y. 자, 그럼 절편이 지금 하나는 양수요. 요거 먼저 그려보자. 양수이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자, x 값이 증가할 때 플러스일 때 y 값은 뭐가 돼야 기울기가 음수야?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와야 기울기가 음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인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바로 기울기가 음수고 절편이 양수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자, 또 기울기가 음수고 절편이 음수인 친구 그려볼게요. 절편이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이려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바로 기울기가 음수고 또 절편도 음수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4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가지이고 절편 어떤 거 이거는 근데 사실상 제대로 그림 그리는 것만 탁 캐치를 하고 나면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2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얘는 절편이 양수 50이고 그리고 음수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어요. 대충 그리는 거는. 꼼꼼하게 그릴 때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절편 찾고 절편 찾아서 쭉 이어주는 게 가장 꼼꼼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빠르고 간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제일 마지막 직선의 방정식도 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 함수랑 연립 방정식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원래 뭐였어? y는 2였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연립 방정식 형태였죠. 자, 근데 이 식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면 by 혼자 둡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로 이항해 줄 수 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니 1차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1차 함수를 그럼 다시 연립 방정식처럼 생긴 요 형태로 고칠 수 있지. 자, 요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로도 고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어쨌든 얘는 직선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얘를 직선에 대한 방정식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불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해를 해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거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자,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 2개가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얘는 기역식, 1차 방정식 기역식, 얘는 1차 방정식 니은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봅시다. 그러면 요거 2개를 풀었을 때 어떤 근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왔어. 이 근은 자, 기역식 그림을 그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대. 니은식 그림 그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대. 생기는 요 교점은 얘도 성립시키고 얘도 성립시키는 어떤 한 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에서 나온 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 교점이라고 보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면 1차 함수 2개의 교점이 찾아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한 세트예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럼 2개의 1차 함수의 교점은 걔네 2개를 연립했을 때 등장하는 교점, 그러니까 연립했을 때 등장하는 걔가 바로 1차 함수의 교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 포인트도 짚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다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렇게랑 이렇게로 평행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네는 근이 있니 없니?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어떤 조건이라고? 1차 함수에서는 평행할 때의 조건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가 슉슉슉슉 옮겨가서 이렇게 탁 포개어질 때 이때는 해가 어떤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어떻다? 그래프가 서로 일치할 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쌤이 항상 강조했던 게 A랑 A-, B랑 B-, C랑 C-의 비율을 잘 보라고 했어. 그래서 서로 교차되는 점이 생겨서 해가 나올 때는 A-분의 A, 그다음 B-분의 B가 서로 달라요. 기울기가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 결국 일치하는 거니까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해가 없을 때는 평행한 거니까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같았어요. 이게 기울기를 결정짓는 거였거든. 근데 뭐만 달랐어? 절편이 서로 달랐어. 왜? 절편까지 똑같아지면 일치한다니까. 요거 너네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대답은 잘 하더라고. 그래서 요 비율로 문제 푸는 것까지 연결지어서 공부할 수 있게 잘 포인트 잡아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y는 m과 x는 n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뭐가 0이 되는지를 생각해줘야 돼. 자, 예를 들어 a가 0이 됐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니까 어차피 0이죠. 그래서 by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그럼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c 옮겨지고 b 해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자, 여기에서 b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x 플러스 c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ax는 마이너스 c 되면서 x값이 얼마예요?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값이 0이 된다? 그럼 얘네가 다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값에다가 0 곱하기 어쨌든 x가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아있다라고 적어주면 여기에 1을 넣어도 항상 y값은 얘로 일정해. 맞지? 어차피 0이니까. 2를 넣어도 항상 y값은 얘로 일정해. 그죠?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항상 그런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이 x에 1을 넣어도 마이너스 b, c x에 1을 넣어도 마이너스 b, c 3을 넣어도 똑같고 4를 넣어도 똑같아. 그래서 이 점들이 쭉 모여서 어떤 점을 그려주는 거야? 어떤 선을 그려주는 거야? 가장 가로로 쭉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는 0 곱하기 y 플러스 ax 플러스 c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y 값에 1을 넣어도 x 값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c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항상 x 값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y 값에 1, 넣어도 얘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c 그 다음에 2 넣어도 똑같고 3 넣어도 똑같고 했더니 점들이 쭉 다 모여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세로로 쭉 일자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축과의 평행? y축과의 평행. 얘는 x축과의 평행. 이렇게로 살펴보면 됩니다. 또 y축과 수직. 또 x축과 수직 이런 식으로 수직인 그래프일 수도 있다. 뭐 평행일 수도 있다.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x는 어쩌고 그래프에서는 x값이 일정하고요. y는 어쩌고 그래프에서는 y값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래프까지 잘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의 개념 정리 정도는 끝났고요. 요거를 토대로 문제 푸는 거 잘 연습해줬으면 좋겠어요.